여러분 신용카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신용카드도 빚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할부금, 담보대출, 전세대출 등만 빚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도 빚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하는 것이지요. 실제 우리 뇌에서도 카드는 결제 후 돌려받기 때문에 지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5인 가족 신용카드는 한 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캐시백 등의 혜택을 누리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월 정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 금액을 급여를 받으면 미리 빼둡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파킹 계좌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월 중 인터넷 쇼핑 혹은 병원, 교통후불 등으로 이용하는 금액은 월 생활비 계좌에서 빼서 신용카드 금액으로 사용하는 즉시 체크카드처럼 옮겨둡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지만 우리 생활은 예상 외 지출이 늘 있고 자칫하면 오버하여 금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써야 할 금액은 신용카드 항목의 계좌로 옮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유튜버가 이야기했습니다. 불편해야 한다고요. 편하기만 하자면 우리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여러 계좌에 나눠두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 또한 불편하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여러 은행의 분산 계좌를 관리하면 번거롭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토스의 통장 나누기 등을 이용하면 기본 계좌 아래 여러 계좌를 나눠 관리하고 한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1번 생활비, 2번 신용카드 선결제, 3번 용돈 등으로 메뉴를 정해 나눠 놓는다면 매일 이자도 받으며 계좌도 관리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결제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우리 대신 가맹점에 돈을 먼저 보내줍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고객이 한 달 동안 쓴 수억 건의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전문 용어로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쓴 돈을 이때 내세요라고 정한 것이 바로 신용공여기간과 결제일의 차이입니다. 보통 결제일로부터 약 12일에서 15일 전까지 사용한 내역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일을 14일 전후로 설정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쓴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가계부 관리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카드 어플을 켜서 카드 결제일을 변경해 보세요. 청구일을 급여일로 설정할 경우 카드 사용 날짜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하시나요? 현금 서비스와 일시불, 할부는 사실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복잡한 건 일시불이나 할부로 물건을 산 날짜와 현금 서비스를 받은 날짜요. 청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신용 구매 일시불 할부는 우리가 물건을 산 날, 즉 거래일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현금 서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현금 서비스는 보통 전전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전월 결제일까지 이용한 금액이 이번 달에 청구됩니다. 즉, 일반 결제보다 한 달 정도 더 늦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현금 서비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현금 서비스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빌려간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결제와 같은 주기로 청구하면 결제일 직전에 빌린 돈을 바로 며칠 뒤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고객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기 위해 청구 주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용카드 결제일과 이용기간의 차이는 카드사의 행정적인 정산 시간 때문이고 일반 결제와 현금 서비스의 차이는 이자 계산과 대출 상환 기간의 확보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날짜와 실제 사용한 날짜의 주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카드값 연체를 막고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리볼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이번 달 결제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이때 카드사에서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으세요 라고 제안하는 서비스가 바로 리볼빙입니다. 당장 연체를 막아주니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리볼빙 이자율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리볼빙은 단순히 결제를 미뤄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실상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고금리 대출과 같습니다. 리볼빙 수수료율, 즉 이자율은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14%에서 최대 19.9%에 달합니다. 만약 100만 원을 리볼빙으로 이월했다면 다음 달에 단순히 1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높은 이자가 붙어서 청구됩니다. 이자가 원금에 계속 더해지는 구조라 자칫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카드 한도입니다. 리볼빙으로 돈을 뒤로 미루면 내 카드 한도가 다시 살아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내가 쓴 돈을 실제로 갚았을 때 그만큼 다시 복원됩니다. 따라서 리볼빙으로 결제 금액의 10%만 갚고 90%를 다음 달로 넘겼다면 그 90%만큼은 여전히 내 한도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 500만 원인 카드로 300만 원을 쓰고 리볼빙을 신청해 30만 원만 갚았다고 하면 남은 270만 원은 여전히 사용 중인 금액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다음 달 내가 쓸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리볼빙을 계속 쓰면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인데 한도만 계속 줄어들어 결국 카드를 더 이상 긁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리볼빙이 무서운 진짜 이유. 리볼빙은 연체 기록이 남지 않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 점수에 독이 됩니다. 금융기관은 리볼빙을 오래 쓰는 사람을 당장 카드값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 한도 대비 사용액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신용 점수가 야금야금 깎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볼빙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아주 짧게, 일시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리볼빙을 사용 중이라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선결제를 통해 이월된 원금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거나 약정 결제 비율을 100%로 설정해 두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카드 한도 끝까지 사용하기보다는 카드 한도의 약 3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판단하며 신용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나는 한 달에 카드 딱 100만 원만 사용할 거라고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해 꽉 채워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신용 점수에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신용카드 생활을 하여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